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간에 아침에 오시기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좀 추워지고, 날도. 그 다음에 많이 바쁘시죠, 요즘에? 김장하시느냐고 아마 바쁘신 시간들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전례적으로 어제부터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림절로부터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대림절을 잘 준비하면서 또 예수님을 우리 마음 안에 기쁘게 맞이하도록 이 교회는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대림절의 주제가 뭘까요?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기다림, 깨어있음 같은 말인데요. 그래서 깨어있음과 기다림의 의미를 한번 오늘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대림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오신다, 높은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오시는 것이 아니고 왕이라든가 황제 이런 분이 오실 때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라틴 말을 사용했습니다. 높은 어떤 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원래 대림이라고 하는 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특별히 의미하는 그런 말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기다림은 그래서 깨어있음과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기다릴 수 없잖아요. 때문에 기다림과 깨어있음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현대 세계를 질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질주.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죠. 특별히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이 되고 교통수단도 발달이 됩니다. 옛날에 비행기 한번 타려면 평생 가도 한두 번 이렇게 탈까 말까 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자주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비행기가 뭡니까? 공간을 단축시켜주는 거예요. 유럽까지 하루아침에 갔다 오는 거죠. 일본은 뭐예요? 하루에 그냥 갔다 오는 겁니다. 오전에 갔다가 저녁에 일 보고 돌아올 정도의 그런 거리가 된 거죠. 이 질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가장 큰 도전이 무엇일까? 아이러니컬하게도 깨어있음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현대는 이 기다림과 깨어있음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기자님을 알고 있는데요. 그 기자님은 벌써 오래되셨습니다. 인터넷이 있기 전부터 기자 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그러십니다. 옛날에는 지방에서 기사가 하나 올라오잖아요. 인터넷이 없으니까 제일 빠른 것을 이용합니다. 그게 뭘까요?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고속도로에 가면 기사 이렇게 송고된 게 버스를 통해서 이렇게 오면 그걸 받아가지고 와서 정리해가지고 이제 기사를 쓰고 이랬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뭐로 하죠? 인터넷으로 보내요. 그러면 외국에서도 몇 초 만에 한국에 이렇게 오게 됩니다. 지구 반대쪽에서도.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참 이상합니다. 그전에는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렇게 바쁜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3배, 4배 훨씬 더 바빠졌고 여유가 없는 세상을 살고 있다고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거, 기다리게 하는 거, 우리는 이제 기다림의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약속을 해놓으면 누가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다리게 하신 적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기다린 적이 많습니까? 자, 그럼 나는 다른 사람을 기다리게 한 적이 많다. 이런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몇 분 계시고. 아니면 주로 내가 기다린다. 네, 더 많으시네요. 네, 아니면은 나는 정시에 도착한다. 네,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기다리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현대 세계는. 옛날에는 기다릴 때 어떻게 하죠? 사람이 안 오면
움직이고 있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핸드폰이 없던 시대에는 마냥 기다리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요. 제가 군대 가기 전날 후배 한 사람이 저한테 만나자고 했어요. 차를 꼭 한 잔 마시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갔는데 제 집이 성안입니다. 성안은 그 평택하고 천안 사이에 있는 곳인데 제가 항상 그 완행열차를 타고 다녔어요. 학교도 2년 동안 이제 통학을 했었는데 약속한 날 사고가 났습니다. 열차가. 그래서 이제 30분 정도 늦어진 거예요. 도착을 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늦게 오나 보다. 그래서 이제 몇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때는 핸드폰이 이제 없어가지고 근데 한 2-3시간 기다린 후에 제가 전화를 걸었더니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형이 안 와서 자기가 다른 약속이 있어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미안하다고. 근데 이제 하나도 속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좋은 후배였고 잘 따르는 후배였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면서 집에 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열차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5시까지 기다려야 됐는데 이제 그냥 거기 커피숍에서 책 보면서 이제 5시까지 이렇게 기다리면서 지냈었는데 지금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5분만 늦어도 뭐 하죠? 핸드폰. 지금 어디 오고 있느냐? 이거 좀 확인하는 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확실히 세대가 달라요. 제가 어제 청년들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요. 청년들이 제 군대 가기 전에 친구 하나 만났다고 그랬더니 막 소리를 질러요. 제가 당황했습니다. 왜 소리 지르냐고 그랬더니 여자친구죠. 여자친구 아니라고 해도 막 더 큰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군대 가기 전에 여자친구 안 맞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좀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시간이 화두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 뭐예요? 바쁘다 아니면 시간이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것 같아요.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쁘다, 시간이 없다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철학자는요, 현대인의 이런 상황을 시간의 댐이 무너졌다. 댐 아시죠? 시간을 막아놓았던 댐이 무너져가지고 완전히 질풍노도처럼 이 시간의 흐름 속에 휘말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이 시간의 리듬을 완전히 잃어버리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댐이 무너지면 어떻게? 물을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마찬가지 시간의 댐이 무너지니까 멈춤과 정지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멈춰서 자기를 바라보는 시간, 멈춰서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어려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을 넘어서 멈추거나 정지할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나? 뭔가 해야 된다는 거죠. 조용히 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불안과 초조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의 분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점차 사람들을 공허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에 쫓기면서 자기 중심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을 잃어버리고 또 시간에 휩쓸려 휘둘리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막 시간에 휘둘려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에 대한 그 바람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근거 없는 희망에 휘둘려서 중심을 잃고
헤매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근거 없는 희망은 뭘까요? 예를 들면 드라마를 보면 다 멋있잖아요. 다 잘 살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나도 저런 사람처럼 대저택에서 살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꿈꾸면서 그 어떤 일들이 생기죠?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대저택을 갖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저도 아마 세상에서 살면 그런 집에서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 근거 없는 희망에 휘둘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철학자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건 뭐냐면 시간 앞에서 인간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시간 앞에 서 있는 인간이 누구인가를 철학적으로 또 존재론적으로 규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의 붕괴는 현대 세계에서 이제 대중화와 획일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달라지는 것, 나답게 사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획일화가 됐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을 가만 놔두질 않아요. 요즘에는 특히 학교에서 생기는 왕따라든가 이런 것은 뭐죠? 나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이죠. 이런 경향이 함께 맞물려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고유한 실존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걸림돌로 이상한 사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참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려고 고민하기 시작하는데 옆에서 그래요. 인생 뭐 있나? 왜 그래? 왜 그렇게 심각하냐고. 너무 고민하지 말고 대충 살지 뭐. 왜 그래? 뭐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을 위하는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인생 대충 살자 뭐 이런 거예요. 고민하지 말고 대충 인생을 살자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본질에 대해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을 이상하게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추구하고 파악하려는 노력을 어떤 때는 소모적인 행위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